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가 얼마 전 또 일어났습니다. 광주의 한 등산로에서 60대 등산객이 숨진 사건인데요. 묻지마 범죄의 피의자들 보통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반성의 기미가 없을 경우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 전 이제 광주 등산로의 묻지마 살인 사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하루에도 수백 명이 오가는 길이라고 하던데 네. 어떻게 벌어진 일입니까? 네, 이틀 전이죠. 이번 주 이제 일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이제 어등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산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5시 20분 경에 이제 63세의 이모 씨가 49세 김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서 이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당시에 김 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등산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위협을 했고, 예. 그때 그 우연히 옆에 있던 피해자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 우연히 그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신고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시도를 했고, 예.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자 무려 9차례나 흉기로 찔러서 결국은 사망하게 됐는데요. 예. 그 후에도 바로 체포되지 못하고 이제 산 정상 쪽으로 이제 도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그런 등산객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또 협박을 했고요. 결국은 범행 후 30분 만인 5시 45분에 경찰이 결국은 체포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피의자 20cm가 넘는 흉기를 들고 다녔다고 하던데 등산로로 가기 전날 인근 대학 캠퍼스도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발생하기 하루 전날인데요. 예. 이제 자신의 집을 나온 가해자가 비닐하우스에서 흉기를 이제 습득을 했다, 주웠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대학가를 배회하다가 쓰레기장에서 예비군복을 또 주워서 입었고요. 그리고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이제 그 캠퍼스를 돌아다녔는데요. 예. 그 캠퍼스에서 하루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어등산을 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하루 전날 사건 발생 하루 전날 학교에서 또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예. 아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피의자 김 씨 체포 당시에 예비 군복 차림이었다고 하고 또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도 좀 의심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제 계속 혼잣말을 하고 예. 또한 자신이 또 가족들이 나를 정신병자로 몬다. 나는 정신병자가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0년 가까이 이제 그 신경 관련된 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고요. 또 지난 1월에 그 약 복용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직장도 이제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범행도 뭔가 정신적인 이상에 의해서 발생했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예. 경찰도 이제 그에 따라서 정신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신 이상을 주장하면 법원에서 조금 감형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 형법에 이제 그 심신장애인이라는 규정이 10조에 있는데요. 심신상실의 경우, 즉 어떠한 그 판단력이나 어떤 이런 그 분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심신미약 정도, 즉 어떤 판별력이나 분별력 이런 걸 사리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정신 감정을 거쳐서 정말 그 어떤 정신 장애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형을 감경해야만 하거든요. 현행법에 따르면. 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아무리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그 외부 정신과 전문의의 어떤 정신 감정을 거쳐서 이제 심신미약 상태다라고 인정이 되어야만 이제 예. 감형이 되기 때문에 그 무조건 주장만 한다고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해야만 한다라는 그 점을 악용하거나 또는 그 점을 이용해서 형을 좀 줄여보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비슷한 이제 묻지마 범죄 사건에서 1심과 2심의 형이 좀 많이 달라진 사건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정신장애를 이유로 죄질에 비해서 좀 가벼운 형을 1심에서는 선고받았었는데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이유로 2심에서는 형이 굉장히 무거워진 사례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9월에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예. 담배를 피우던 40대 남성을 그냥 이것도 역시 묻지마 범죄인데요. 흉기로 예. 찔러서 살해한 그런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97년도에도 이제 그 자신이 분노가 치민다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제 그 행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요. 네. 또 작년 4월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이제 그 교회에 침입해서 역시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여러 차례의 범죄를 이제 그 행했지만 1심에서 이제 그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이 됐습니다. 즉 조증형 분열 정동 장애가 있다.
따라서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한다라고 예. 해서 징역 8년형이 선고됐는데요. 예. 하지만 검사가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에서는 좀 다른 그런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즉 징역 8년이 징역 15년으로 대폭 상승했는데요. 그 이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반성하지 않고 정당화, 합리화시키려고 한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진지한 사과가 없었다. 예.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의 형량이 징역 8년이 징역 15년으로 대폭 상승됐습니다. 예. 비록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무조건 온정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을 종합해서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판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형이 늘어난 것인데 아무리 정신미약 상태에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